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셀트리온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가격이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데,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볼 생각이 있다? 나는 셀트리온, 그래도 한 6개월 이상 가져볼 생각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올라간다라는 게 단순하게 이것 조금 올라간다라고 해서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요. 이 바닥에 있는 박스를 깨는 모습이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셀트리온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는 핵심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끝날 쯤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그냥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한 번씩 드려볼게요.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빠지는 걸까요? 개별적인 악재가 있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셀트리온이 지금 빠지는 이유는요. 오늘 파월 의장이 금리 관련해서 이제 의회에서 발언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약간 사람들이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싫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던지는 겁니다. 그냥 나중에 다시 상황이 있더라도 일단 이 리스크를 피해가자라는 심리가 떠오르고 있는 거죠. 한데 이것도 저는 그냥 단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파월 의장이랑 이전에 연준의 이사들이 이야기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기껏 해봤자 앞으로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면은 두 번이 맥시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7월달 FOMC에서는 금리 인상 진행할 확률이 지금 76%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긴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선반영 끝났습니다. 그럼 시장이 지금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린다? 7월 다음 금리 인상을 혹시나 할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이거는 걱정할 게 아닌 거예요. 자, 근데 금리를 왜 올립니까? 물가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물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나오는 거 보면은 잡히고 있어요. 당장 1년 기대 인플레만 하더라도 저번 달 4.2에서 이번 달 제가 3.3까지 떨어진 거 봤거든요. 근데 연준의 목표 2%대잖아요. 3.3이면 차이 얼마 안 납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생산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빠졌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도 여기 영향 받아갖고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낮은 수치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모든 부분이 다 우하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상의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인하는 좀 멀긴 했어요. 그래도 동결의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동결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 거죠. 지표 보고 움직이겠다라고 꾸준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오고 있네.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만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고 뭐 유럽은 계속 금리 인상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거긴 늦게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중국이랑 일본입니다. 왜냐면 전 세계 경제대국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일본. 근데 중국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죠? 어제 지준율 인하했습니다. 물론 기대값이 15였기 때문에 10만 이내한 거 아쉽긴 하겠죠. 그래도 돈을 푼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경제 살리려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물가 상승률 꾸준하게 유지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인하 저금리 기조 유지할 것이다라고 어젠가 그저께 내용 나왔습니다. 거기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뭐 민감한 부분은 미국과의 합의가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무역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경제도 살고 중국 경제도 살고 일본 돈 풀고 완벽하다. 이 셀트리온 같은 이런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에 유동성 영향받아서 가격이 이제 변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주 대장이잖아요. 여기에 영향받으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제약주 대장인 만큼 훨씬 많이 가겠죠. 거기다가 다른 제약주들과 비교했을 때 1티어의 성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회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직판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바꾸려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벌써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점유율 자체가 지금 올라오면서 매출도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셀트리온 이 계열사들 기대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마지막 피날레 하나 있습니다. 뭐냐? 지금 합병에 대한 이야기 슬그머니 내려가고 있는데 근데 이거 진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사업 잘 되면은 이 진전되는 분위기도
깨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합병 무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들이 완벽한 셀트리온,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치면서 볼 수 있을 정도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쉽게 현재 위치에서 물론 단타 하시는 분들은 손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볼 거면은 손절 쉽게 하면 안 된다라고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본적인 거를 봐야지 미래 방향성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 시간이 약인 거죠. 자, 그럼 현재 위치에서의 수급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수급은 안 좋은 거 맞습니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한 번에서 두 번 더 떨어지면서 여러 데까지 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외국인 기관 계속 팔잖아요. 연기금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매도한 물량과 비교했을 때 아쉽습니다. 한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지금 저점 부근이 다가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바뀌는 모습이 한 번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거기부터 이제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2021년이나 아니면 22년에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끝이 보이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보실 건 이 하락을 아픈 거 맞아요. 그래도 버티면서 이 외국인이랑 기관 쪽에서 빨간불 언제 들어와 줄지 요거 준비하시면서 이 대기 딱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오게 된다? 그럼 여기서부터 단기적으로 조금씩 방향이 들리는 이러한 그림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박스 하단까지 이제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다가 이제 과거처럼 11선 돌파, 핑크색 선 11선이거든요. 여기서 계속 돌파 못하고 있죠.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일단은 21선까지 노려보되 21선 마저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박스를 깨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시작이 저는 요 241선 위에 있는 481선 여기 돌파부터지 않을까 싶네요. 1년이 240이고 2년이 481거든요. 그러니까 2년 평균까지 추세를 바꿀 정도면은 저는 말 다 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뉴스를 놓고 봤을 때 개별적인 것도 그렇고 시장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아쉬울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땐 이거는 뭐다? 너무나도 매력적이다 하다 보니까 이건 특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다만 단타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이건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봤을 때에는 마이너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 자, 그렇지만 1번을 보게 되면은 팔기 전까지는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버티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부분을 보시면서 조금 더 끌고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하락의 이제 반전이 어디서부터 나올 것이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 그리고 1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1선, 그리고 여기마저 돌파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날레. 언제쯤 이제 본격적으로 박스를 뚫고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느냐? 전 수급도 중요하지만 481선 여기가 핵심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마저 확실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때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해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렇게 총정리를 한번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준비 잘 해왔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댓글도 많이 적어주시면 제가 그 참고해서 영상 찍을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예.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